삼상 삼선식에서 선간전압이 100V입니다. 그리고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임피던스가 얼마냐라고 하면 이러한 임피던스가 되어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A 플러스 J의 B의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고 지금처럼 크기의 각도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부하를 델타 접속했습니다. 그러면 선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델타 접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하를 델타로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부하를 연결한 것을 델타라고 하죠. 그리고 전류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부하 하나의 임피던스의 크기는 5의 각도가 45도죠. 여기도 동일하게 임피던스는 동일하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 것을 평형 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크기의 부하가 델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선전류라는 것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선전류가 됩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 이렇게 흐르는 전류, 이렇게 흐르는 전류, 이 전류가 상전류가 되겠죠. 선전류와 상전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전압이 가해졌습니다. 선간전압이 100이라고 이야기하죠. 선간전압이 100이라는 이야기는 요 사이가 100입니다. 여기도 100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10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간전압이 100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 선간전압은 위상차가 있습니다. A와 B와 C가 있고요. A와 B 사이가 기준이 되는 거고 0도의 전압이다라고 하면 B와 C 사이는 크기는 같고 120도가 늦은 전압이 걸릴 거고요. C와 A 사이는 크기는 같고 마이너스 240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에 우리는 A와 B 사이에서 흐르는 상전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전류를 계산하려면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걸 계산할 때는 한 쌍만을 고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한 쌍만을 기준으로 해서 한 쌍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한 쌍에 가해지는 전압은 어떤 전압이 가해질까요? 바로 이 전압이 가해지겠죠. 전압이 여기에 다음, 여기에 이렇게 한 쌍에 가해지는 거죠. 델타 결선의 특징은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흐르는 상전류, 그 전류를 계산해보면 이 전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전압은 이렇게 가해집니다. 100에 0도인 기준 전압이죠. 시력값입니다. 임피던스가 주어졌습니다. 5에 45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구한 게 여기에 임피던스와 여기에 전압으로 구한 게 한 쌍의 임피던스와 한 쌍의 전압으로 구했으니까 이것이 상전류가 되는 거죠. 상전류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선전류는 이 20보다 루트 300 크고 각도는 마이너스 45도인데 그것의 마이너스 30도가 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75도가 된다. 여러분들 문제를 구할 때 이 각도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각도는 몰라도 되니까 평형 3상의 선전류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20 루트 3을 찾아라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겁니다. 20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20은 답이 안 될 거고요. 40도 답이 안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20 루트 3이 어떤 답이 될까요? 얘는 20 루트 3이 아닙니다. 얘가 20 루트 3이죠.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1.732배가 되는 거잖아요. 1.732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1.5배보다 큰데 20에 1.5배 하면 50%가 더해지니까 20에 1.5는 30이라는 것은 계산기 안 눌러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1.7배가 된다는 얘기, 1.732배가 된다는 이야기를 보면 30보다 작은 것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계산기 안 눌러도 우리는 34.6이다 라고 하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개의 저항을 그림처럼 델타 결선했습니다. 그리고 전압을 선간전압을 가했습니다. 여기서 선간전압이나 상전압은 동일하겠죠. 델타 접속이니까. 이때 선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답에는 위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크기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때는 이렇게 한 상만을 고려합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상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상전류는 얼마일까요? 여기 흐르는 상전류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V니까 상전류라고 하는 걸 구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R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까지 고려한 선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삼상에서 선전류는 이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는 겁니다. 루트 3의 IP다. 그러니 R분의 V의 루트 3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루트 3배입니다. 이 문제 답을 찾을 때는 이렇게 보면 되죠. 델타 접속에서 선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선전류는 루트 3배나 루트 3분의 1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답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때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루트 3배가 되니까 루트 3배 되고 있는 것은 얘밖에 없죠. 그러므로 얘는 보자마자 답이 2번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답을 빨리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하는 거 오음의 법칙이죠. 오음의 법칙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앞에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공부한 것 기억해야 됩니다. 오음의 법칙 기억하죠?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림과 같은 평형 삼상부하에 선간전압을 가했습니다. 그림이 델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선간전압이나 상전압이 똑같다. 두 개가 100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선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답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선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선전류 IL이 루트 3배의 IP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루트 3이 들어가는 것이 답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전류는 얼마일까요? 한 상의 임피던스를 봅니다. 한 상의 임피던스는 지금 보니까 저항이 12이고요. 콘덴서가 마이너스 16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20입니다. 따라서 한 상의 전류를 구합니다. 한 상의 전류는 12-J의 16이 될 거고요. 한 상의 전압은 100V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값이 상전류가 되겠죠. 20분의 100이 되어서 이 값이 얼마가 되죠? 5가 될 겁니다. 거기에 루트 3배가 되겠죠.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니까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보면 여기가 5니까 5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값들은 계산기를 눌러서 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한 상의 임피던스 이렇게 나오면 얘는 계산기 안 눌러도 12, 16은 3대, 4대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대, 4대, 5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12대 16은 20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3대, 4대, 5는
12 대 16은 20이다.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2, 16은 20이라는 것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20분의 100은 5가 되니까 루트 3배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되나요? 한 상의 임피던스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가 델타로 연결했습니다. 여기에 200V의 선간 전압을 가했습니다. 이 얘기, 델타기 때문에 선간 전압과 상전압은 똑같고 이것이 200V다 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상의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의 4고 3, 4, 5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상의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 상의 전력. 한 상의 전력을 구하라. 자, 전력을 구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구했죠? 임피던스에 의해서 전력을 구한다. 그러면 기억해 보세요. 전력 P는 I 자승 R이었습니다. 한 상에 흐르는 전류에 한 상의 저항을 곱하면 됩니다. 한 상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한 상에 흐르는 전류는 한 상의 임피던스입니다. 3 더하기 J의 4, 다시 말해서 5가 되겠죠. 그 5분의 전압이 얼마입니까? 한 상의 전압 200V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한 상의 전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곳에 제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항이 한 상의 저항이 3이 되겠죠. 리액턴스는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상의 저항은 3이니까 3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한 상의 전력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전력을 구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 상에 대한 전력을 구하는 것은 이미 단상회로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한 상의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상의 전력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런 3 플러스 J의 4인 이런 부하가 몇 개가 있을까요? 델타로 되면 3개가 존재하겠죠. Y로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3상 전력이라는 이야기는 한 상 전력의 몇 배를 해줍니까? 3배를 하면 이렇게 된 것은 3상 전력이 된다는 겁니다. 한 상 전력의 값의 3배. 그래서 계산해보면 그 값은 14,400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계산기 한번 눌러보죠. 한 상의 전력을 구해봅니다. 얘가 I 자승 R입니다. 그래서 한 상의 전력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3배를 합니다. 그러면 3상 전력이 나오는데 14,400입니다. 각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크기만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4,400이 되는데요. 얘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문제는 킬로와트로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값을 10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1000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1000으로 나눠주면 14.4kW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Y결선이든 델타 결선이든 3상 전력은 한 상 전력의 3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3상 전력을 나타내죠. 3상 전력 보세요. 이렇게 보면 한 상의 전력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한 상의 전력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한 상의 전력이 되는데요. 교류 전력은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상에 3배를 했죠. 3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식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두 개가 똑같은 거죠. 그런데 뭐 달라 보여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달라 보이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을까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3배의 상전합의 상전류의 코사인의 세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y결선이다 라고 하면 VL은 루트 3배의 VP입니다. 그리고 IL은 IP입니다. 여기서 P는 상이고 L은 선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값은 VP를 구하면 VL을 루트 3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VP를 구하면 VL을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VP는 VL을 루트 3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IP는 IL과 같습니다. 여기에 코사인 세타와 같은 거죠.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얘와 얘는 약분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루트 3만 남습니다. 3이라는 것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되니까요. 루트 3이 두 개 있어야 3이 되니까 루트 3 하나가 약분돼서 없어지고 루트 3만 남습니다. 그리고 VL과 IL 이렇게 되죠. 코사인 세타입니다. 한 상의 3배가 되지만 선간에는 루트 3배가 된다는 게 삼상 전력입니다. Y결선도 그렇고 델타 결선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델타 결선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델타 결선이라면 VL과 VP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IL은 루트 3배의 IP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3배의 VP, IP,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3배의 VL은 VP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IP는 IL을 루트 3으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거기에 역류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약분돼서 없어지고 루트 3 하나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루트 3의 VL, IL,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얘는 델타 결선이나 Y 결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요걸 기억하는 겁니다. 한 상에 3배가 되지만 선간에는 루트 3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삼상회로의 전력입니다. 단상 전력을 구할 수 있으면 삼상 전력은 금방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Y결선 회로를 보고 소비 전력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기에 이런 회로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된 이 회로를 한 상의 회로라고 하죠. 그 한 상의 회로에 전압이 얼마가 걸릴까요? Y결선이니까 여기 하나에 걸리는 전압은 200을 루트 3으로 나눈 전압이 걸릴 겁니다. 무슨 전압이죠? 이것을 한상 전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상의 임피던스가 24 플러스 J의 7입니다. 그러면 한 상의 전력은 얼마일까요? 한 상의 전력 이렇게 구하면 얘는 한 상의 전류의 제곱에 저항 24를 하면 됩니다. 한 상의 전력이라는 것은 한 상의 전압 200을 루트 3으로 나눈 상전압을 한 상의 임피던스 24 플러스 J의 7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한 상의 전력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류가 되고요.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저항이 24입니다. 그러면 512가 한 상의 전력이 됩니다. 그러면 삼상 전력은 이것의 몇 배 하면 됩니까? 3배 하면 되겠죠. 3, 5, 15. 그러니
이 정도 되겠네요. 모든 것이 한상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삼상으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한상의 임피던스가 주어졌습니다. 12의 제2의 9입니다. 델타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델타 부하의 이런 전압이라는 이야기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똑같은데 걔가 208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로에서 피상전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할까요? 간단합니다.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계산해 봅시다. 한상의 전력을 구하는 겁니다. 피상전력입니다. 그러면 한상의 전류의 제곱에 임피던스를 하면 피상전력이 됩니다. 한상의 전압은 얼마일까요? 얘는 208입니다. 한상의 임피던스는 12의 제2의 9입니다. 그리고 임피던스를 곱하면 되겠죠. 이 이야기는 12의 제2의 9에 208의 제곱에 곱하기 12의 제2의 9를 해주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피상전력입니다. 얘가 전류잖아요. 13.86이 전류입니다. 13.86의 전류의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저항을 하면 유효전력이 되겠죠. 그렇지만 임피던스를 넣어야 피상전력이 될 겁니다. 얘가 한상의 전력입니다. 한상의 전력이 2884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 한상의 전력에 몇 배를 해요? 3배. 한상의 전력에 3배를 합니다. 따라서 삼상 전력은 2884가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것의 3배. 삼상 전력은 2884의 3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8652 볼트 암페어라고 하는 이런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3배. 이렇게 하면 8652.8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각도도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유효전력과 무효전력과 피상전력을 구할 때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임피던스냐, 리액턴스냐, 저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러한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피상전력을 구할 수도 있고 유효전력을 구할 수도 있고 무효전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야 쉽게 되는 거지 기억이 안 나면 얘네들은 쉽게 이렇게 될 수가. 자,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앞서 배웠던 계산기를 잘 누르는 방법을 기억해야 되고요. 앞서 배웠던 단상회로에 대한 전류 구하는 것과 전력 구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삼상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Y결선, 델타 결선 되는 부분에다가 개념을 적용해서 지금처럼 삼상의 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삼상의 선전류도 구할 수 있어야 하고 삼상의 상전류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델타 결선과 Y 결선에서 각각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배웠던 것들이 기억이 나야 합니다. 평형 삼상 삼선식 회로가 있는데요. 부하가 Y결선 되어 있습니다. Y결선이니까 얘는 선간 전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상전압이라는 것은 루트 3으로 나눠주는 거니까요. 이 전압이 상전압이 될 겁니다.
상전압이 된다는 이야기는 전압의 크기가 100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선간 전압이 30도 앞서기 때문에 상전압은 30도 뒤지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류가 있는데요. 한 상의 전류가 얘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습니다. 20A의 마이너스 120도가 흐릅니다. 그렇다면 한 상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까요? 임피던스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임피던스는 한 상의 전류분의 한 상의 전압입니다. 한 상의 전압이 100의 0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30도입니다. 30도 늦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한 상의 전류는 20에 마이너스 120도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그대로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요 크기가 5가 되고 각도가 90도가 되는 거죠. 얘가 한 상의 임피던스입니다. 이렇게 90도가 된다는 이야기는 저항은 0이고 리액턴스가 5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 답은 3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30도 앞선다, 30도 뒤진다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만약에 0도라고 대입을 해버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120도가 되겠죠. 답이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5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각도가 중요한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